합동 분향소가 차려지자마자 조문을 하러 온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충북 지역 재난 대응 총지휘권자로서 첫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는 해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김 지사는 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고도 괴산으로 출발한 건 괴산댐 원류가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두 명의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특히 사고 발생 4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지사는 일찍 도착했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충청북도 홈페이지엔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을 비난하는 도민들의 항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지난주 국내 수해 피해가 확산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강행한 이유를 두고 당장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이범석 청주시장도 분향소를 찾았지만 서둘러 조문만 하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한편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에 대해 첫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국가수는 차도 내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를 조사했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입니다. 물이 모두 빠졌지만 곳곳에 침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차량에서 떨어진 부품과 호수, 유류품으로 추정되는 신발도 보입니다. 물에 잠겼던 지하차도입니다. 곳곳에 진흙은 물론 천장에는 숲을까지 걸려 있습니다. 첫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과 국가수는 지하차도 중앙에 위치한 배수 펌프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1분당 12톤의 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 4대의 작동 여부와 멈춘 시점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3분 만에 6만 톤의 하천물이 차도에 들어차 펌프가 작동했더라도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펌프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문제입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제방에 대한 2차 감식도 이어졌습니다. 임시 제방과 주변 제방을 3D 스캐너로 재구성해 설계도와 차이가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제방의 전체적인 부분, 뚝 부분을 스캔을 한 다음에 취약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첫 112 신고는 오전 7시 4분에 접수됐는데 2호 천교가 넘치려고 한다였습니다. 궁평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첫 신고는 50여 분 뒤인 7시 58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8시 37분쯤 지하차도에 물이 본격적으로 차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자는 궁평 2 지하차도라고 하면서 물이 차서 차들이 후진해 차를 빼고 있다며 통제를 요청합니다. 약 2분 뒤 상황은 더 급박해집니다. 747번 버스 안에 물이 종아리까지 차고 문이 안 열려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피해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지하차도에 사람이 떠 있다, 지하차도 안에 있다고 연락이 온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는 등의 안타깝고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이어졌습니다. MBN이 사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주 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 관할 112 신고 접수 현황을 입수했는데 신고는 모두 61건입니다. 그중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31건의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오후 2시 26분 747번 버스를 타고 나간 동생의 생사를 묻는 절규에 가까운 눈물겨운 전화가 마지막 신고였습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긴 건 지난 15일 오전 8시 45분쯤.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4분 김영환 충북지사는 첫 보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송 지하차도로 향하지 않고 원류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한 괴산댐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괴산댐 현장이 더 위급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지만 괴산댐을 둘러본 뒤 11시 20분쯤 오송 지하차도로 향합니다. 그마저도 곧바로 향하지 않은 채 인근의 농작물 침수 피해 현장을 먼저 들렀고 오후 1시 20분이 돼서야 지하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참사 발생 5시간이 지난 뒤로 충청북도는 당시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책임자인 이범석 청주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장 역시 사고 발생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 첫 보고를 받습니다. 오후 1시 50분 인명피해를 보고받았고 2시 40분이 돼서야 참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충북도와 청주시가 행복도시 건설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을 통보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가운데 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실이 또 한 번 드러난 겁니다. 유족들은 김 지사와 이 시장 등에게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탔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70대 여성 백모 씨의 빈소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던 백 씨는 사고 당시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일터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백 씨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병원비를 걱정하게 하는 게 싫어서 고령임에도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친구분들끼리 그렇게 재밌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래 엄마 그냥 해요 했는데 일이 이렇게 결국에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엄마를 그냥 계속 말렸겠죠. 오송 참사 뉴스를 본 백 씨의 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지 15분 만에 어머니가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어머니는 그냥 그 자리에서도 갑자기 어머니 그렇게 가시고 저희도 황당하고 믿을 수 없고. 수도권에 가족을 두고 청주로 일하러 간 50대 남성도 침수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주에서 근무가 많지 않았지만 하필 사고가 난 날에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제 새벽 숨진 채 발견된 50대 버스 운전기사는 사고 당시 폭우로 노선을 우회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버스기사가 소속된 운송회사 홈페이지엔 끝까지 승객들을 구하려고 애를 썼을 버스기사를 애도하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새신랑인 30대 초등학교 교사부터 작업치료사로 일하다 오랜만에 여행길에 나선 20대 사회초년생 등 젊은 나이에 숨진 이들의 발인식장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끝내 목숨을 잃은 14명의 피해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온 시민들이었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묘천교 있는 데인데요. 국도 36호선. 거기에 제방이 물이 넘치기 시작했거든요. 궁평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거든요. 궁평 지하차도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궁평 지하차도도 하단 통제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호천 교량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 전 2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해명보다는 임시제방의 부실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충북경찰청 전담수사본부는 전 마을 이장과 주민 등 미호천교 제방공사 목격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들은 부실한 임시 제방이 사고 원인이라고 줄곧 지적해왔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지금 그 뚝 위하고 물 수면하고 한 30cm 차이밖에 안 돼 보여. 급한 거죠.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곧 행복청 관계자와 감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책임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행복청은 경찰과 충청북도 등 관계기관에 사전 경고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장이 범람 전 2차례나 112에 직접 신고를 했고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에도 6시 31분과 7시 4분, 7시 56분 3차례나 유선전화로 침수 가능성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행복청과 충북경찰청 간의 내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충북경찰청 인력으로 꾸며졌던 전담 수사본부를 전격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미호천교 있는 데인데요. 국도 36호선. 그게 제방이 물이 넘치기 시작했거든요. 15일 오전 7시 56분 미호천 강물이 제방을 넘고 있다는 급박한 신고가 112로 들어옵니다. 수학이 넘어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건설하고 있는 미호천 교량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 공사 차량이 다닐 수 있게 제방 일부를 허물었다가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7월 7일 1m 이상 보강 공사를 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아침 일찍 미호천을 찾은 터였습니다.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감리단장은 7시 4분 112에 미호강이 곧 범람할 것 같다는 신고를 처음 합니다. 그리고 52분 뒤 범람이 시작되자 또다시 112에 신고를 합니다. 미호천교 있는데요. 아까 신고 주신 거예요? 36번 국도 아래를 가로지르는 궁평 2 지하차도가 잠길 수 있다는 직감을 하고 차량 통제가 필요한 장소까지 정확히 얘기합니다. 궁평 교차로 그쪽하고 궁평 지하차도도 물에 잠길 수 있어가지고 차량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평 1인지 2인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36번 국도와 미호천교를 언급한 걸 감안하면 궁평 2 지하차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자 재차 묻고 감리단장은 궁평 지하차도임을 여러 번 말합니다. 궁평 지하차도? 근수 우려가 있거든요. 궁평 지하차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제서야 경찰도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인 답변을 줍니다. 궁평 지하차도도 하단 통제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다고까지 한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1분. 마지막 신고가 있은 지 1시간 5분, 지하차도가 6만 톤의 물에 잠긴 지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송파출소에서 궁평 2 지하차도까지 고작 차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감리단장이 경고한 7시 4분 그리고 7시 56분에 곧바로 차량 통제가 이루어졌더라면 대형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